그리고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말씀드렸죠. 지금 헤드앤숄더 저항에 걸려 있다. 헤드앤숄더 저항에 걸려 있고 기술적 분석상 지금 자 기술적 분석상 지금 헤드앤숄더 저항에도 걸려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긴 해요.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긴 하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상 파동 자체가 헤드앤숄더 파동 오른쪽 저항 구간에 걸려 기술적 분석상이 이제 안 좋은 거죠. 일단 저항란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좋고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금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설명드렸죠.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이고 아까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제가 가장 크게 기본 저도 기술적 분석을 하지만 기본적 분석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바탕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 분석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전에 제가 그 해외 선물할 때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이때의 이미지 조직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를 하긴 하는데 아예 기본적 분석을 모르진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것도 뭐 예전이긴 해요. 예전에 그 해외 선물 그 매매할 때 보고 하는데 뭐 이때 당시 매매할 때 보시게 되면 뭐 이탈리아 개헌안이라든지 뭐 이때도 저는 이때부터도 농산물을 매매했거든요. 이때가 2016년이니까 대략적으로 9년 전인데 전 농산물 자체를 매매를 되게 오래 했어요. 농산물에 관련해서 매매를 상당히 오래 했다라는 거죠. 매매를 오래 했는데 뭐 지금 뭐 관세도 좋아요. 뭐 관세도 좋고 뭐 엔캐리도 어떻게 보면 시장 관세 쇼크도 시장이 강한 쇼크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 같은 경우도 강한 쇼크긴 한데 제가 사실상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 현재 지금 가장 크게 시장에 진짜 데미지가 시장의 데미지가 진짜 강하게 오는 쇼크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시장의 데미지가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쇼크는 지금 기본적 분석상은 뭘 보고 있냐면 이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작황 감소 그로 인한 다시 한번 에그플레이션 쇼크죠. 자 이게 투기 상품 에그플레이션 쇼크는 일반적으로 틀려요. 뭐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랑 개념 자체 완전히 틀려요. 에그플레이션 자체는. 이게 철저히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주는 데미지 파급력 자체는 틀리다라는 거죠. 단적으로 영화에서 보셔도 무인도 떨어졌을 때 뭐 한 일주일을 굶고 100억과 빵 한 조각이 있으면 다 빵 한 조각을 선택하죠. 그만큼 식량은 이 사람들이나 가축이 살아가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제가 사실상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건 현재 지구 온난화가 기정사실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기정사실인 거 다들 아실 거고 갈수록 기후가 안 좋아지고 맨날 뉴스에서 유튜브에 나오는 게 뭐 북극의 빙하가 떨어져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뭐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뭐 사막에서 눈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후가 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뭐 선물 시장에도 많이 있죠. 뭐 선물 시장에도 많이 있는데 자, 선물 시장은 되게 많아요. 마켓을 보시게 되면 뭐 지수도 있고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 뭐 선물 시장도 있고 외환, 국채 많은데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약간 틀려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 선물 상품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뭐 에너지, 통화, 금속, 뭐 인덱스, 이자율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에너지나 통화, 금속, 뭐 지수 같은 뭐 미국 지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위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뭐 인위적으로 뭐 끌어올린다든지 단적으로 최근에 오늘 트럼프만 아니 오늘 나스닥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농산물은 틀려요. 약간 개념 자체가 약간 틀려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개념이 약간 틀리냐면 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되게 많아요. 뭐 라이브 캐들, 뭐 옥수수, 밀, 뭐 쌀, 뭐 커피, 코코아 되게 많죠. 선물 자체가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선물 자체가 되게 많아요. 뭐 곡물도 있고 가축 이게 되게 많은데 이 농산물, 농축산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축산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움직일 때 거의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 밀이 올라간다고 해서 밀이 올라가는데 옥수수가 떨어지는데 밀이 그러진 않아요. 옥수수 올라가면 밀도 그 상승의 진폭만 틀릴 뿐이지 이 올라가는 거는 다 비슷하다는 거죠. 이 말은 말해서 어디 상품이나 투기 세력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잘 안 움직이거든요. 이게 농산물 자체, 농축산물이 잘 안 움직이는데 이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상승의 속도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농산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 농산물을 먹고 자라는 가축, 단적으로 밀이 급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옥수수, 과자, 빵, 뭐 피자, 짜장면, 국수, 냉면, 뭐 기타 등 다 올라가죠. 그리고 이 곡물을 먹고 자라는 뭐 닭, 소 다 올라가요. 그냥 소비자 물가가 다 올라가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죠. 이게 사실상 보시게 되면 이때 이제 설명드리고 딱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지막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이게 단기적으로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때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미국에서 물론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죠. 코로나 쇼크가 발생하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한 유동성 자금 폭발을 하면서 시장에 폭발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해석을 했죠.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했는데 사실상 이때의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건 전체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이때 당시에요. 이때 당시에 전체적인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로 인한 이때의 양적 완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게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게 아니라 미국의 에그플레이션 대장주 있어요. 에그플레이션 대장주가 모자이크 컴퍼니인데 이때 에그플레이션 대장주가 모자이크 컴퍼니예요. 이때 에그플레이션 대장주인 그 모자이크 컴퍼니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모자이크 컴퍼니가 왜 급등을 했냐?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죠. 급등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가격이 급등을 한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 전체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죠. 폭발적으로 상승시켰는데 지금 파동 보시게 되면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가 역헤드앤숄더예요.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 자체가 지금 역헤드앤숄더 파동이라는 거죠. 자, 모자이크 컴퍼니가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전체적인 농축산물 가격이 다시 한번 상방으로 틀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미국에서 금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긴커녕 반대로 올려야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사실상 농축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뭐 관세 쇼크, 뭐 에그플레이션 쇼크보다는 사실상 이 에그플레이션, 왜냐하면 농축산물 같은 경우 사람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니까, 투기 상품이니까. 이 농산물 가격,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해서 기후 변화, 그로 인해서 기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작황들이 감소가 되면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 틀어지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틀어지게 되면 시장의 현재의 트럼프의 관세 쇼크, 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파급력 자체 레인지 자체가 틀려요. 시장에 주는 아예 그 개념, 그 파급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자이크 컴퍼니, 마지막으로 이제 모자이크 컴퍼니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마무리 짓고, 일단 먼저 보시고 잠깐 보고 계세요. 이거는 모자이크 컴퍼니 아마 그때 분석했던 당시 지금 한 3, 40%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죠. 이 분석 영상 보시게 되면 아직 멀었어요. 상승하려면.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현재의 기본적 분석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 물론 기본적 분석으로도 미래 올릴 수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미래 올릴 수 있는, 상승을 시킬 수 있는데,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모두 같이 상방을 외치고 있다면 이 주가 자체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현재 그런 상황에 모자이크 컴퍼니가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 분석해볼 분석 영상 좀 종목은 볼게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때가 24불 모자이크 라인 정도 된것 컴퍼니라는 같은데, 주식인데 전형적인 에그플레이션, 기후변화 수혜주인데, 이 과거에 보시게 되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구온난화, 그로 인해서 작황 감소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과거에 에그플레이션이 언제 발생했냐면 대략적으로 2007년도, 2008년도에 세계 식료품 가격 위기가 발생을 했죠.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이 2006년 후반기부터 2008년 전반기까지 약 2년 정도 세계 식량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해서 농산물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 물론 모자이크 컴퍼니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많긴 한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현재 모자이크 컴퍼니가 과거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모자이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한 시점이고, 다른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약간 고가권에 붙어 있어요. 고가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자이크 컴퍼니가 일단 메리트가 있다. 과거에 보시게 되면 에그플레이션 호재를 타고 대략적으로 뭐 2006년도부터 급등을 했으니까, 과거에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000% 정도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빠른 속도로 거의 수직으로 급등을 했죠. 수직으로 급등을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 빠른 속도로 조정에 들어왔는데, 최근에도 보시게 되면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죠. 철저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농산물의 수요 공급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도 전체적인 농산물이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모자이크 컴퍼니 또한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과거도 한 11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때도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한 1150% 정도를 상승을 했죠. 현재 간단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현재 해수면 온도가 바뀌고 있죠. 국내로 예를 들자면 동해에서 났던 오징어 같은 경우가 지금 서해로 이동을 했고, 겨울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주로 포획됐던 방어 같은 게 현재 동해로 이동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같은 경우 작황지죠. 작황지의 기후가 변화가 되면 작황이 감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현재 에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기술적 어떻게 보면 현재 분석한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걸려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지 라인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헤드 앤 숄더 파동, 이 시장에서 말하는 역헤드 앤 숄더 파동인데 현재 지지 라인이 상당히 견고해요. 실질적으로 지지 라인이 상당히 견고할 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상승 파동의 하나인 역헤드 앤 숄더의 오른쪽 지지 라인에 걸려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동을 볼 수 있겠죠. 역헤드 앤 숄더 파동 중에서도 오른쪽 어깨가 올라간 역헤드 앤 숄더 파동에 지지 라인에 걸려 있다는 거죠. 이 지지라인을 밟고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의 매수를 진입해서 1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게 좋냐. 물론 이게 단기간에 급등 운이 맞아갖고 단기간에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고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최소 제가 보는 목표가긴 한데 제가 보는 최소의 목표가는 일단은 이 전전 고점과 전고점 라인 최소 이 구간까지는 반등을 해줄 거라 보고 있어요. 현재 이 전전 고점과 전고점 라인 이 구간까지 보고 일단 매수를 길게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보여져요. 이 전고점하고 전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 한 280% 정도 되겠죠. 280% 정도 되고 만약에 현재 지지 라인을 밟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일단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이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 반등을 하게 되면 한 200% 정도 구간에서 한 50% 정도 수익을 청산한 다음에 일단 나머지 50% 물량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은데 과거에 분석했을 때 아무튼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모자이크 컴퍼니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산물이 잘못됐나? 일단 농산물이 상승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일단은 증시는 악영향이에요.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농산물이 줄어들게 되면 이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해야 되니까 안 좋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못 보신 분은 다시 보기 보시고 일단 방송 외에는 그 소통방 밑에 하단에 더보기란 보시면 그 더보기라는 그 소통방에서 일단은 얘기를 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궁금한 종목이나 단기적인 지지 저항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방에 들어오셔갖고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변은 같아요. 일단은 진짜의 1파가 강한 쇼크가 왔을 때 강한 하락 1파 쇼크가 왔을 때는 V자 반등으로 과거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 쇼크에 1차 강한 하락파 쇼크가 왔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V자 반등 아니죠. 기술적 2차 반등이 왔지만 결국은 파동상으로 하락 3파 1차 쇼크의 저점이 깨지는 이런 하락 3파 최소 하락 3파가 나와야지만 하락 파동이 완전 마무리가
되졌다 라는 거죠. 해서 일단 뭐 방송에 궁금한 거 있으면 텔레그램 그 매니저님한테 여쭤봐서 방에 들어가셔서 여쭤보시면 되고, 뭐 별일 없으면 주로 7시에서 9시, 이게 말을 방송하시는 분 보면 방송을 좀 오래 하시던데, 이 방송 오래 하게 되면 약간 텐션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동안에는 주로 그 소통방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소통방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종목 있으시면 소통방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있어요. 매니저님 연락처. 해서 일단 뭐 잘 대응하시고, 특히 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진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아 보이고, 물론 제가 계속 했던 것보다 좀 더 상승하긴 했지만 기대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제가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포지션,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뭐 유로, 니케이 그쪽에 대략적인 수치상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한 2만 라인에 붙어 있고, 현재 수치상으로 한 4% 정도 손실이긴 한데, 제가 바라보는 기대 수익치는 현재 이 저점 밑으로 하락 3파로 이 저점 밑으로 깨질 거라 보는 거죠. 깨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손실폭 대비 기대 수익이 크다라는 거죠. 현재의 손실폭보다는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요. 걱정을 하지 않고 일단 뭐 잘들 대응하셔갖고, 일단 뭐 시장이 진짜 이 동네 구멍가게 다니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트럼프 말 한마디에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가 내린다고 했다가, 이게 개판 5분 전인데, 뭐 일단은 뭐 잘들 대응하셔갖고 일단 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고, 일단 뭐 별일 없으면 내일 뵙도록 하고, 방송이 끝난 후에는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일단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